꿀이라는 단어, 요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건강 유튜브에서도, 지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심지어 마트 진열대 앞에서도.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꿀 이야기는 그냥 달콤하고 몸에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꿀에 딱 한 가지를 더 넣었을 뿐인데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던 분이 통잠을 자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포기하고 살았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처음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정은영입니다.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남성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 탓이겠죠?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 중간에 자리를 비우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차분히 다시 들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꿀과 함께 먹어야 할 그것의 정체, 그리고 왜 이 조합이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환자분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되었으며 내용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밤에 자다가 한 번, 두 번, 심하면 세 번까지 화장실을 가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고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그리고 아내 옆에 누웠을 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생각. 이런 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성 기능이 떨어지면 나이 탓 혹은 의지 탓을 하십니다. 더 열심히 운동해야 하는데, 더 잘 먹어야 하는데 하고 스스로를 탓하십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제가 수없이 확인한 진실은 다릅니다. 문제는 혈관입니다. 남성 기능의 핵심은 결국 혈류입니다. 흥분 신호가 전달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그 혈액이 해면체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서서히 저하됩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고 확장 능력이 줄어들고 결국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채우는 혈액의 양이 문제입니다. 야간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광과 전립선 주변의 혈류가 줄어들면 전립선이 서서히 부어오르고 방광의 탄력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밤마다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남성 기능 저하와 야간뇨, 이 두 가지는 뿌리가 같습니다. 혈관 건강이 무너지면서 함께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박성호 씨는 68이셨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다 보니 수면 부족이 쌓이고 낮에는 무기력하고 아내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혈관이 지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친 혈관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비싼 영양제가 필요할까요? 병원 처방이 필요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여러분 집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꿀입니다. 꿀은 오래전부터 자연의 약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달콤하고 몸에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꿀 속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혈관 내에서 산화질소, 즉 NO 생성을 촉진합니다. NO는 혈관벽을 이완시키는 신호 물질입니다. 혈관이 이완되면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고 혈관 탄력이 살아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꿀은 혈관 안쪽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파이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꿀의 항균 성분은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혈관 내 만성염증은 혈관 노화를 가속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꿀이 이 염증 반응을 유의미하게 낮춰준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복용법은 간단합니다. 천연꿀 1스푼에서 2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은 꿀의 활성 성분을 파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정도의 온도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이나 잠들기 한두 시간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최재훈 씨는 72살이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꿀을 드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주쯤 지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 컨디션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꿀만으로는 절반입니다. 진짜 변화는 이것을 함께 넣었을 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 주인공,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빵집에서 나는 그 달콤한 향을 떠올리십니다. 혹은 수정과에 들어가는 재료 정도로만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계피는 수천 년 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그 이유를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계피의 핵심 활성 성분은 신라말데히드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평활근에 작용해서 혈관이 더 유연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말초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효과가 단순한 일시적 자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관 내피 기능 자체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야간뇨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피에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전립선과 방광 주변의 만성염증은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계피의 항염 작용이 이 염증 반응을 줄여주면서 방광 자극이 완화되고 밤에 깨는 횟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꿀이 혈관 파이프를 부드럽게 풀어준다면 계피는 그 파이프에 압력을 불어넣어 혈액이 더 힘차게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진짜 시너지가 생깁니다.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연꿀 1스푼에서 2스푼, 계피가루 반 작은술을 넣고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드셔도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간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계피를 과량 섭취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반 작은술에서 한 작은술 이내로 드시고 지병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이동수 씨는 65이셨습니다. 밤에 2번씩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꿀과 계피 조합을 시작한 지 3주쯤 지났을 때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밤에 한 번밖에 안 깨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조합이 혈관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고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에게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지나야 효과를 느낄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하루 이틀 만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마법은 없습니다. 혈관 건강은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드셨을 때 몸의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하셨을 때 더 뚜렷한 차이를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괜찮냐고 물으십니다. 꿀과 계피 모두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는데 꿀을 먹어도 되냐고 물으십니다. 꿀은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꿀 대신 계피만 단독으로 활용하시거나 소량으로 시작하시되 반드시 혈당 수치를 확인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병원에는 언제 오셔야 하냐고 물으십니다. 야간요가 하룻밤에 3번 이상이시거나 소변줄기가 많이 약해지셨거나 남성 기능 저하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반드시 비뇨기과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2가지 조합에 1가지를 더 더하시면 효과가 한층 더 높아집니다. 바로 하체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군입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골반강 안쪽으로 혈액이 활발하게 순환됩니다. 하체 근육을 꾸준히 단련하면 전립선과 해면체 주변의 혈류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매일 스쿼트 10개에서 20개,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앉았다 일어서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 먹고 나서 딱 10번만 해보십시오. 꿀과 계피는 마트에서도 구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 알고만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직접 시작해 보시고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성 기능 저하와 야간요, 이 2가지의 뿌리는 혈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지쳐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혈관을 다시 깨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연꿀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혈관 내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 혈관 탄력을 되살립니다. 2번째는 계피입니다. 신라말데이드 성분이 혈관 확장을 돕고 항염 작용이 전립선과 방광 주변의 염증을 줄여 야간요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2가지를 함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매일 꾸준히 드십시오. 여기에 하체 운동을 더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진료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다 끝난 것 같다고 하셨던 분들이 몇 달 뒤에 달라진 얼굴로 다시 오십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다른 무언가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하셨을 뿐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몰랐을 뿐입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직접 해보신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적절한 방법과 꾸준한 관리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평생 사랑하고 사랑받으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